안녕하세요, 디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르꼬르비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건축 유튜버로서 르꼬르비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면은 좀 뭔가 섭섭하죠? 여러분, 르꼬르비제의 도미노 시스템 다 들어보셨죠? 도미노 시스템이 뭔가요? 주택을 대량으로 그리고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기둥하고 슬래브하고 계단으로 이루어진 주택 시스템이죠. 도미노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주택의 평면도를 보면은 뭐 방 두세 개 있고 거실 있는 우리가 현재 쉽게 볼 수 있는 주택 공간하고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도미노 시스템을 기둥하고 슬래브로 이루어진 뭔가 깔끔한 공간으로서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르꼬르비제가 생각했을 때 도미노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주택은 이런 좀 풀도 막 이렇게 있고 감성적이고 목가적인 주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창문도 이렇게 아기자기한 창문들이 있죠. 다들 알겠지만은 도미노 시스템은 하나의 주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량 공급을 하기 위한 주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유닛들이 있어서 서로 조합되고 뭐 단독으로 있을 수 있는 유닛도 있는 주택 공급 시스템인 거죠. 르꼬르비제는 뭔가 시스템화 시키고 체계화 시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대 건축 5원칙이라는 상당히 유명한 원칙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5원칙 잠깐 보면은 필로티, 옥상 정원, 자유로운 평면, 가로로 긴 창, 자유로운 인면, 이렇게 5가지를 근대 건축으로서 가져야 할 5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필로티 보면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 필로티죠. 그 저층부가 기둥으로만 버티고 있어가지고 밑에 뭐 주차 공간이라든지 차가 지나다닐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공원같이 꾸밀 수 있는 그런 필로티 공간이고, 근데 이때는 왜 필로티 공간이 대단했냐면은 옛날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기둥만 서가지고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하고 철이 발명이 되면서 기술적으로도 발전이 되면서 기둥만 설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이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르꼬르비제가 그거를 이용해서 필로티라는 건축 공간을 근대 건축이 가져야 할 하나의 원칙으로서 말을 한 건데, 결국 이 필로티라는 개념이 하나의 건축물에 국한된 개념으로만 쓰이지 않고 도시 계획할 때도 모든 건축물을 다 필로티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저층부는 그냥 차가 지나다니거나 공원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은 그 위에서 지내도록 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쾌적한 도시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옥상 정원 같은 경우에는 뭐 뻔하죠. 그냥 옥상의 정원을 만들어야지 근대 건축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자유로운 평면이 상당히 근대 건축에 어울리는 개념인데, 앞서 말했듯이 결국 필로티라는 개념은 건축가가 혼자 스스로 만든 건 아니에요. 구조 기술적으로 기둥만 설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니까 필로티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이 자유로운 평면 같은 경우에도 이 기둥이 구조적인 문제를 다 해결을 하니까 이 벽체는 완전 자유롭게 계획될 수 있는 거죠. 원래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벽체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구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벽체를 중간에 뭐 없애거나 뭐 마음대로 벽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은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자유로운 평면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가로로 긴 창. 다섯 번째, 자유로운 인면. 이 두 개가 상당히 좀 상충되는 개념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먼저 가로로 긴 창이 근대 건축에 적합한 가치로서 5원칙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미 형태를 정해버렸잖아요. 가로로 긴 창이 아니면은 근대 건축에 적합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자유로운 인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형태는 정해놓고 자유로운 인면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약간 좀 앞뒤가 안 맞죠? 약간 좀 그런 거죠. 10,000원 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5,000원 남겨오라고. 그래서 사실 이 근대건축 5원칙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몇 번 수정을 거쳐요. 전반적인 의미는 그냥 이 5가지라고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근대건축 5원칙이 엄청난 원칙이 아니라 그냥 단지 때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리고 또 르꼬르비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빌라사보아인데, 빌라사보아 딱 보시면 느낌이 어떻나요? 이렇게 규칙적인 기둥과 정방향 형태의 메스가 뭔가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하얗고 심플하고. 그런데 사실 이 기둥 자체가 규칙적이진 않아요. 실제로 기둥을 규칙적으로 쫙 깔아놓고 실구획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실질적으로 비합리적인 공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르꼬르비제도 아무리 천재였지만은 그런 문제점은 벗어날 수 없었어요. 막 이렇게 공간 사이사이에 기둥이 들어가가지고 좀 쓸 수 없는 공간, 데드 스페이스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둥들을 기둥열에 안 맞더라도 살짝씩 다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대 건축하면은 뭔가 규칙적인 기둥 배열로 인해서 깔끔한 평면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둥을 요리조리 다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르꼬르비제는 원리 원칙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평면도를 보면은 이런 기둥들이 다 원기둥이에요. 실제로 빌라사보 가서 보시면은 다 원기둥으로 이런 기둥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내부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 경사로가 있는 부분은 여기 벽체가 이렇게 설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여기 원기둥이 서게 되면은 그 접합부가 상당히 애매해서 여기는 사각기둥으로 계획을 했어요, 이 경사로 부근에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런 나머지 기둥들은 다 원기둥으로 계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만 사각기둥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여기는 원기둥이고 여기는 사각기둥이니까 뭔가 질서정연하지 않게 계획이 잘 안 된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르꼬르비제가 도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원기둥으로 그려놓고 나중에 요거를 사각기둥으로 바꿔버려요, 공사 중에.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바꿀 정도로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간 사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사각기둥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가 사각기둥으로 바뀌어 있어요. 나머지 기둥은 다 원기둥입니다. 또 이 르꼬르비제가 엄청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던 게 보여지는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대한 통창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는 띠가 계획되어 있고 이쪽은 띠가 없어요. 이것도 둘 다 만약에 통창이면은 뭔가 구성적으로 중복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통창, 여기도 통창. 그런데 여기는 띠가 있는 통창으로 계획하면은 여기는 띠가 있는 통창, 여기는 띠가 없는 통창으로 구성이 서로 각기 다르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요소가 다양해 보일 수 있게 한 거예요. 건축의 요소를 아무 생각 없이 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뭐 요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자칫하면은 공간 구성이 밋밋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르꼬르비제는 최대한 중복되는 거를 줄여야겠다, 원리 원칙에서 중복되는 거를 최대한 안 하다 보면은 다양한 공간 구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두 개 다 띠가 있어도 되거나 두 개 다 띠가 없어도 되지만은 하나는 띠가 있는 통창, 하나는 그냥 통창으로 계획을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최상층 옥상의 바닥 타일이 이 바깥에 중정에는 이렇게 격자 그리드로 정갈하게 되어 있는데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바닥 타일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로의 기능하고 그냥 옥상 바닥의 기능이 다르니까 이 바닥 재질도 패턴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기능적인 차이는 없어서 좀 아쉽지만은 어떠한 디자인 원칙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의미를 가진 건축적 요소는 없어야 한다라는 그런 원리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원리 원칙을 좋아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 말년에는 이렇게 자유로운 건축물을 계획하는데요. 이거는 라뚜레트 성당인데 상당히 젊은 시절에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고심했던 흔적은 다 사라지고 이 말년에는 뭔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하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계획한 작품이에요. 사실 뭐 이해는 가요. 젊을 때는 유명해져야 하니까 뭔가 원리 원칙이 있어 보여야 하고 엄청 고심한 흔적이 있어야지 인정을 받을 텐데 어차피 르꼬르비제가 말년에는 엄청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건축물을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태클을 걸지 않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하면은 이런 원리 원칙이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토론을 하던.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는 그냥 나 어차피 유명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르꼬르비제가 대단한 거는 한 번 사는 인생이었는데 모더니즘 건축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까지 모두 통과한 건축가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앞서 봤을 때는 뭔가 심플하고 정갈한 느낌의 건축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더니즘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 심플하고 간결한 느낌이 있는 디자인 스타일이에요. 건축 스타일인데 근데 말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뭐 이거는 이제 브루탈리즘이라고 중간에 잠깐 있었던 건축 스타일이긴 하지만은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결국에는 앞서 봤듯이 정갈하고 심플하고 밋밋한 건축 스타일의 지루함을 느끼고 형태의 자유로움, 재료의 자유로움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건축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때는 뭐 이렇게 조형적인 건축물들이 좀 자유로운 건축물들이 많이 계획이 돼요. 그래서 르꼬르비제는 한 번 사는 인생이었지만은 건축 역사를 두 번 거친 거죠.